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 진행 중인데 F-16 전투기를 대량 공급받기로 했죠.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소원 성취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 F-16이 다가 아니고 유로파이터도 또 있다. 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유로파이터를 주겠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 우리 FA-54 갔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하고 방산협력 좀 하고 있는데 이 해군에서도 호세 리잘급, 호위함 등 우리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필리핀이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필리핀에 잠수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서 완전히 그냥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이 엄청난 내용들, 한국산 잠수함과 관련된 이 내용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가 새 잠수함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F-414 터보팬 엔진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튀르키예가 TFX 칸 전투기 엔진에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제네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의 인도 현지 기술 이전 생산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그동안 보류되었던 테자스 마크2 모델의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테자스 마크1A도 망한 판국에 마크2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서부 숲에 러시아의 KH-55 순항미사일이 추락한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폴란드 정부가 스웨덴에서 ARI 조기 경보기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기구형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보 소요가 발생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폴란드, 정말 현재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M777 견인 곡사포가 러시아 군인보다 우크라이나 군인을 더 많이 죽이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를 통해 악을 쓰고 있습니다. 포신 폭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인데 아주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인도 정부와 테자스 마크1A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6년 캐나다에서 중고로 구입한 F-5A 전투기 14대가 주력 전투기인 보츠와나는 테자스 마크1A를 최첨단 항공과학기술의 결정체라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실물 기체를 타보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F-110 엔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된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TFX 칸이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TF35,000으로 명명된 초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튀르키예 전투기 엔진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네, 전투기 엔진 오늘 이야기가 좀 여러 개 나오는데요. F-414 엔진, 그러니까 슈퍼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죠. 이 슈퍼 호넷 전투기는 F-414 엔진을 2개 넣은 거고, 이 F-414 엔진보다 더 좀 출력이 작은 F-404 엔진을 2개 넣은 게 일반 호넷이에요. 그래서 이 F-404 엔진을 한 개 사용한 게 우리 T-50, FA-50,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이 전투기들이 호넷 전투기에 2발 들어가는 이 엔진 한 발을 사용해서 만든 전투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능력이 좀 딸리고 폭장량 줄어들고 뭐 이러니까 슈퍼 호넷 전투기에 들어가는 414 엔진,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덩치를 키워서 만든 게 사브의 그리펜 NG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자기네들이 테자스 마크2를 만들면서 여기는 더 뭔가 능력을 많이 넣어야 되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펜 NG처럼 여기도 이 414 엔진을 쓰겠다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드디어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하는 즈음에 맞춰서 이걸 성사시켰다라는 건데 뭐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 현지 조립 생산하면서 마크2, 테라스 마크2 그들이 주장하는 뭐 A사 레이더에 뭐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한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인도가 핸들링했다 그러면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기구형 조기 경보 레이더 아주 고공에 그냥 떠서 장기 채공하면서 이 밑으로 날아오는 비행체들 다 보겠다. 이게 바로 이 기구형 조기 경보 레이더의 컨셉이죠. 그래서 중국도 바레만 상공에다가 그러니까 산둥반도 그리고 그 위에 요동반도 그 사이에 바레만 상공에 딱 이거 하나 띄워놓고 있어요. 왜? 그 베이징 쪽으로 미사일 들어오면 그 바레만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 쏠까봐 바레만 쪽에 요거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 이런 걸 폴란드도 하나 띄워놓겠다. 왜? 아니 폴란드 서부 숲에 순항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물론 오발로 들어온 건데 어쨌든 그 미사일이 들어온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지나서 숲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알았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이 공격하러 들어왔으면 그냥 공격 맞은 겁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 스웨덴에서 빨리 구입하고 그리고 이런 이 장기 채공형 레이더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신속하게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M777 이 견인포 이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지들 죽는다 라는데 뭐냐 포신이 폭발해가지고 쏘다가 죽는다 이건데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 이 캐나다도 이 M777을 줬지만 줄 때 여유분의 포신까지 같이 줬습니다. 그 말은 포신이 뭐 수명이 2,000발, 5,000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M777을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여유의 포신이 한정적으로밖에 없으니까 이게 쏘다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군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주말에 다른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신인균 국방TV에서 우리 포병 전력 그 중에서도 포신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국가가 바로 보츠와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보츠와나의 북쪽에 또 어느 나라가 있냐? 뭐 짐바브웨 이런 나라가 있는데 잠비아 이런 나라, 짐바브웨 이 나라들이 미그 21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그 21 전투기 성능 개량을 한다. 그런데 이 보츠와나는 과거 캐나다로부터 F5A 전투기 중고로 도입한 게 단데 그 중고로 도입한 F5는 우리처럼 뭐 F5EF 이런 버전도 아니고 F5A형 그러니까 프리덤 파이터라고 불렀던 바로 그 F5예요. 자유의 투사.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성능 개량된 미그 21에게 비빌 수 없으니까 우리 전투기 새로 사야 되는데 자 인도의 테자스 마크1 이걸 사겠다라는 거면서 이게 완전 최첨단 항공기술의 집약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도에게 뭔가 다른 지원 받고 로비 좀 받고 뇌물 좀 받고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 테자스 마크1 이 망작 중의 망작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도 미그 21보다 낫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보츠와나가 이것 도입해서 나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 튀르키예가 TFX, 우리는 KFX, 여기는 TFX, 칸, 우리는 4.5세대 전투기. 생긴 건 우리도 F-22 닮았는데 여기는 F-22 거의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4.5세대 전투기, 여기는 풀 스텔스 5세대 전투기예요. 그런데 엔진이 없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과거 F-16 전투기 라이센스 생산할 때 만들어놨던 그 엔진, F-110 엔진, 이걸 F-16에 있는 거 떼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시제기 그냥 택싱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미국이 그냥 계속 두고 볼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에르도안 좀 낙선하길 바랬는데 에르도안이 당선돼 버린 바람에 미국하고는 계속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하고
이 엔진을 같이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TF 35,000, 그 말은 35,000파운드급의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35,000파운드급의 엔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지금 F-16에 들어가는 그 F-110 엔진, 이거 한 개의 출력이 27,500파운드. 그러니까 F-16에 들어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출력. 그러니까 이 F-110 엔진, F-16용 엔진 두 개를 넣은 게 F-15 아닙니까? 그거보다 F-15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 가지겠다. 이건 거죠. 참고로 F-135 엔진, F-35에 들어가는 그 F-135 엔진이 43,000파운드. 자, 그러면 이 35,000파운드는 F-22에 들어간 엔진, 그거 하나가 35,000파운드예요. 즉, 이 자기네들의 이 TFX는 F-22하고 똑같은 능력 가지겠다 이건데, 와, 정말 되겠습니까?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공군 F-16 전투기 인수를 거의 확정지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 전투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과연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 F-16 전투기를 받게 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공군은 더 많은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5월 30일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5월 31일 인쇄물로 발간되는 펑케 미디어 그룹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12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F-16이겠지만 다른 전투기도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서방 세계는 약 5천여 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 라며 독일과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같은 전투기나 스웨덴의 그리펜도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영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초종 요원 교육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라며 독일도 유로파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면 고마울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전투기 연합에 참여 중인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대해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라며 이미 훈련 과정을 제공할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전투기만 확보하면 된다 라며 영국과 독일 양국이 전투기 공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16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 전투기를 2025년까지 폐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BAE 시스템스가 이 전투기를 트렌치 4 사양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전투기 성능 개량과 우크라이나 공여 중 어느 선택지를 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로파이터를 확보할 경우에 트렌치 1 사양이라도 상당한 전력 상승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여간의 설득 끝에 F-16을 얻게 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유로파이터도 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에게 유로파이터 좀 내라 이겁니다. 자, 이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인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영국이 우리에게 유로파이터 조종 교육을 운용 교육을 시켜줄 준비를 다 마쳤다. 근데 영국은 지금 16대 유로파이터 트렌치 1 그러니까 폭격은 안 되고 지상 공격은 안 되고 오직 공중전만 할 수 있는 버전이죠. 거기다가 기계식 레이더 이거 퇴역할 준비를 하는데 이걸 이제 BAE 시스템스에서 제안한 것처럼 트렌치 4 사양으로 돈 많이 들여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 줄 거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독일 니들은 뭐하니? 니들이 우리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 내용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해당 인터뷰가 나와 있는 우크라인폼의 그 해당 기사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강화를 위해서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F-16도 받게 되는데 어쩌면 독일과 영국이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작업에 떠밀려서 유로파이터를 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 유로파이터가 간다고 우크라이나 이게 혹시 독이 든 성배는 아닐지. 왜? 공짜로 준다고 덥석 받았을 때 이 유로파이터는 UGB 파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컴퓨터 프린트기 아주 싸게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뭐 몇 장 프린트하면 잉크 다 닳고 해서 잉크 팔아서 프린트기 가격을 뽑아먹는 이런 것처럼 그냥 이거 공짜로 주고 부품 팔아서 그냥 완전히 본전 뽑아버리는, 여기에 우크라이나 허리 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에는 한국이 잠수함을, 그것도 새 잠수함을 공짜로 준대, 이런 기사가 퍼지면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왜 잠수함을 공짜로 준다는 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밀착해 반중 군사 동맹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필리핀이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제 잠수함 도입 논의를 한다더니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속 바다에서는 이미 다른 잠수함이 취역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해군력 현대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잠수함 획득 구상에 많은 국가의 조선사들이 협력을 제안해 오고 있다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5월 30일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해군 창설 125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조선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필리핀이 현지 기술 도입 건조 방식으로 잠수함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빅만에서 잠수함이 건조되고 필리핀이 잠수함 건조 능력을 확보해 이를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이것은 해군력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라며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필리핀 조선산업 육성과 연결지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잠수함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 도입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매체들과 온라인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는 이미 도입 대상 함정을 한국의 DSME-1400 모델로 단정 짓고 이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희망사항들을 소설로 창작해 이를 사실인 것처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 5월 13일 열린 필리핀 해군 국방 엑스포 2023에서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고 한국이 이를 위해 잠수함 2척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한국은 여기에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까지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DSME-1400 잠수함 2척을 도입하면 한국 해군에서 계획하는 209형 잠수함 2척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도 냈는데요. 이에 대해 필리핀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해당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DSME-1400 잠수함은 현재 필리핀이 책정한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도입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모델인데요. 지난해까지는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갖고 싶은 잠수함이 바뀐 모양입니다. 네, 필리핀 해군 창설 125주년 기념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우리 잠수함 도입할 거다. 그것도 기술 이전 도입할 거야. 그래서 이 수익만 이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만들 거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뭐 기분 좋죠. 말만 들어도 기분 좋습니다. 필리핀 국민이라면. 그래서 필리핀이 막 국뽕에 차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방산 전시회 할 때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이 모델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DSME-1400PN, 이제 필리핀 버전이죠. 이걸 제안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마구마구 소설 창작에 들어갔는데 이게 일반 군사 마니아가 아니고 언론에서 이런 희한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DSME-1400을 공짜로 2대를 준대. 2척을 공짜로 준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화오션이 미치지 않고서야 필리핀에 새 잠수함 2척을 그냥 줄 리가 없죠.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 언론이 퍼뜨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팔았는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게 지금 그 언론에서 기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미 독일에서 부품을 상당량 선구매해 놓은 상태다. 그게 지금 800억 원어치 부품이 쌓여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이 부품을 쳐내야 된다. 이거 받아줄 나라가 없다. 왜? 인도네시아하고는 지금 이 심각한 오류 때문에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줄 나라가 필리핀밖에 없다. 필리핀이 뭔가 문제가 발견된 걸 알면서도 이 부품을 사용한 잠수함을 받아주는 이 고마움에 한국이 감복해서 공짜로 준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해준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들 입장에서 800억이라는 이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가격일 수 있지만 800억 그냥 손절 처리하는 게 좋지 800억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5천억짜리 잠수함을 2척을 만들어서 1조 원어치를 공짜로 준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이만큼 더 큰데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또 이걸 받아서 다른 언론에서는 한두 척이 아니고 또 준대. 2척을 그렇게 공짜로 주고 받고 또 2척 더 뭐냐? 한국이 지금 209급 장보고함 그거 곧 퇴역하는데 그거 1, 2번 함을 우리에게 공짜로 추가로 더 준대. 그러면 우리는 잠수함 4척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방부에서 이걸 듣고 이게 지금 문제가 확산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무근이다 라고 봉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스콜펜급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의 DSM이 1400 이제는 HO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델 넘버가 그 잠수함에는 없다. AIP 아니면 어떻습니까? 왜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워낙 좋아져서 AIP 아니라도 일본 타이게이급 같은 경우는 오직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DSM이 1400을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원래 장보고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 납축전지 방식의 잠수함이죠. 그래서 최대 한 3일 정도 자망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장보고급 만들던 그 90년대 초에 휴대폰 가져보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 시기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휴대폰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첫 휴대폰의 배터리 6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지금 이 휴대폰 한 개 그냥 전체만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지금 이 휴대폰 한 4개 정도 겹쳐놓은 이 정도 크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만한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로 며칠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화면을, 덩치의 화면을 하루 종일 쳐다봐도 구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AIP 아니라도 리튬이온 배터리만 쫙 깔아놔도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DSM 2400 돈 주고 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